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점,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이미 어떻게 보면 진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간 지금 2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오늘 방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제대로 이제 내렸죠. 여러분들이 본 거는 과거. 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빠져주고, 그렇죠? 러시아 증시 자체는 지금 40%대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가격은 100달러대 지금 폭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골드 역시도 1960달러 이상까지도 지금 고점을 그리면서 이따 차트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뭐 동부 친러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 독립 자체 승인을 하면서 이후에 평화 목적으로 러시아군 진입 명령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상자 지금 발생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랑 저랑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진입을 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하면서 침공을 하냐, 그렇죠? 이 자체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협상 테이블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근 2주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플랜 A냐 플랜 B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가져가는 건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 중단 조치를 하고 독일 강경한 반응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 자체는 중단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중단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은 뭐 경제 제재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면서 크림반도 때와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핵심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급 명령을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벌어졌어요. 그쵸?
결국에는 천연가스 배관, 그렇죠? 해저로 해서 지금 있는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지금 중단되고 영구적으로 이게 막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의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죠. 가격의 상승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 아무리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조금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뭐 중국 자체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뭐 병력 투입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내용 자체는 없고 좀 눈치 보는 지금 움직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측 자체는 16일, 20일이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침략 자체 제대로 승인하면서 밀고 들어온 거는 24일이었죠. 24일. 24일 해서 지금 뭐 사실상 대사관 폐쇄됐고 이거는 2주 전에 있었던 내용 자체 해석이었었죠.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에 추가 배치할 것이고 경제 제재 조치 계속 나올 것이고 사실상 과거 크림반도 때랑 제가 이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아무 징후 없다가 순식간에 점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똑같죠. 결국에는 크림반도 때랑 똑같았었고 침공으로 가는 내용 해석 자체가 그냥 있던 시나리오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침공 시나리오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침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자체의 차질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의 이제 원자재 생산 비중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석유는 전 세계 2위, 그리고 천연가스 2위, 백금 2위, 팔라듐은 1위예요. 1위. 그렇죠? 그리고 구리 7위, 뭐 알루미늄 3위. 그 외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 합산 시 2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위 5개 지금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굉장히 크게 빚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그렇죠. 과거 지금 현재 크림 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가격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사실상 둔화됐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지금 4개월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폭등했다. 조금 지난주에 칼리말 들을 걸 이렇게 하신 분들도 사실상 지금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도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원유, 알루미늄, 그쵸? 팔라듐, 니켈, 곡물에 대한 원자재 ETF, ET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침략을 한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도 오를 것이고 알루미늄, 특히나 이제 뭐 팔라듐, 니켈 할 것 없이 다 오를 것이고 곡물 가격 또한 그쵸? 지금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던 상황 그리고 침공까지 이뤄진 이 상황까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운만 감돌아도 오르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르는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4가지 종목들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금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은 제가 녹화했던 당일은 17일, 18일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였었고 그 전주부터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값이었죠. 그래서 이제 USO 같은 경우는 5일 가격을 추종을 하는 ETF다. 그래서 5일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한 번에 조금 낙폭은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뭐 이 저점에서 지금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셨던 시점이 21일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판단하셔도 그 전주에 보셔도 그쵸? 그 전전주에 보셔도 전주에 보셨어도 사실상 지금 현재 눌림자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가격이 100달러대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120달러, 130달러까지 보는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100달러는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까지 보냐 마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그쵸? 좀 전에 설명드렸던 JJU 그쵸? 티커 알루미늄 관련 그쵸? ETN 지금 설명드리는데 자, 알루미늄 관련 ETN인데 지금 보시면 얘 역시도 계속 고점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자체들이 다 이 구간대였어요. 그쵸? 이 구간대 어디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이나 그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대행 자리를 보셨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특히나 오늘 당장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캔들이 하나가 더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눌러준다.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둔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4개월 단위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개월 단위로 움직임을 보셔도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원자재 내용들이다. 오일 자체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원자재들은 사실상 비중이 높은 특히나 이 팔라듐 PALL 티커 ETF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더 크게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1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데 조금 더 분석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현재 이 추세 라인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채널을 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 라인대를 지금 그리면서 가져갔다 보니까 자, 디테일 좀 설명드리면 채널이 뭐냐면 자, 제가 교육 시간도 이제 한 번씩 마련해서 뒷시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채널이 뭐냐면 추세선을 지금 평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박스권 대응 있잖아요. 박스권 대응. 박스권은 뭔가요? 가격이 이 안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간을 박스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대를 위, 아래, 추세선을 만들고 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박스 구간, 횡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채널 라인 때는 뭐냐면 이 횡보 자리가 그러니까 박스 위아래가 고점 저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얘는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파동을 그리면서 이 위에 터치하면 내려오고 다시 저점 올라가는데 이 밑에가 수평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진행이 될수록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그럼 지금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지금 맞고 내려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하단 추세선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변동성을 주다가 여기서 주고 또다시 낙폭을 주고 다시금 이 고점 터치했을 때 지금 낙폭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 구간이 확인되는 자리값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하단 추세선 대신에 이 자리값을 지키지 못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유 자리값 그리고 어느 구간이든 미련 없이 청산해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 탄력 보여주면 다음 한마디 값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지금 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띠면서 가져가면서 4개월 동안의 추세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특히나 PALL 티커명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라듐 관련 그리고 미국 전 세계 1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하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얘네도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가격의 급등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얘네는 향후 4개월 동안 나머지 원유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원유 오펙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같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비중이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격의 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나 내용 자체로 반응을 할 텐데 지금 러시아가 1위인 종목 자체는 그래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향후 4개월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0달러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보여주는 ETF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이전보다 제가 얼만큼 상승했죠. 얼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값보다 얼만큼 올랐다 내렸다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얘는 정말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죠. 니켈 관련.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JJU, 니켈은 JJN.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봐주시면 얘네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다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로 지금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쵸? 제가 분석했던 자리값 전고점 라인대 다 뚫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지금 새벽 시간대인데 그쵸? 오늘자 충격을 주고 가격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언제든지 다시금 얘도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에 따라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관망을 해주시면서 얘는 그쵸 중심값 이탈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32달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31달러 언더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굳이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31달러는 최소 지지하면서 가격대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내용 하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종목 자체는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었죠. 일단은 DBA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지난주 날짜 정해서 이제 보시면서 보면 제가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이제 곡물 관련 ETF 그쵸? DBA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눌렀다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모든 종목들이 충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쵸? 직접적인 침공이 일어나면서 지수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골드 다 급등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죠. 낮 시간에 목요일 오전에 그쵸? 11시 30분에 안보리 회의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가 잡히면서 낮 시간 내내 정말 선물 시장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얘 역시도 곡물 가격 그쵸?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의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아무리 영구 동토층 뭐 계속 얘기하더라도 얘네가 생산하는 곡물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인플레이션 상황과 더불어서 그리고 현재 전쟁이 나와 있는 이 상황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꾸준히 지금 추세 자체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눌림 타이밍 지금 21달러에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대 어디까지 21선을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포지션 홀딩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살짝 불안하다 하시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PPT에서 그쵸 원자재 그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다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그리고 4달 기준으로도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잘 보여줬던 과거 데이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역사의 지금 반복이죠. 크림반도때 시절과 지금 같은 반복이에요. 그쵸? 결국엔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이 과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국에는 과거와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옥수수, 소맥, 이 옥수수, 소맥 자체가 지금 곡물 관련이니까 결국엔 지금 눌러주더라도 꾸준히 가격 상승을 한 달 그리고 4달 뒤까지 봤었을 때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경제 제재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기서도 같이 공급망 쇼크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보일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사실상 지금 노르트 스트림 2를 지금 막는다, 파괴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가격 상승이 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럽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배관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단을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사이 좋아지면 가져가겠죠. 근데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거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증해 주신 분이 지금 그래도 수익률이 거의 29%예요. 노란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 수익률이 지금 20%, 29%까지 지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는 그러면 뭐 여기까지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차트만 보시더라도 현재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전고까지 깨면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형성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그냥 두진 않겠죠. 미국에 있는 자국 생산량을 어떻게 보면 유럽 쪽으로 계속 협력하면서 돌려주겠지만 그만큼 이동 운반비 자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까지도 여러분들이 ETF로 천연가스 ETF로 봐주시되, 제가 지금 현재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잘 안 가져갔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레버리지까지는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추세나 움직임 자체로만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ETF, ETF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차트들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5일이에요, 5일. 자, 지금 월요일 장에서는 어디까지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오일 가격이 100달러, 그러니까 100.5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자 저점이 어디였었냐면 스타트가 92달러였어요. 한 번에 8달러를 올렸죠. 말도 안 되는 가격. 지금 이전의 추세랑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정말 쇼크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100달러 100달러 간다.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9월부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왔죠. 지금 현재 100달러까지. 그러면 지금 구간대 이제 오늘 장 마감이나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오일 가격은 그래도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자 정말 마감 자체가 다 잡아먹고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 충격을 훨씬 더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83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하까지도 충분히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왜냐면 이전의 고점 자체들도 충분히 과열을 형성하면서 넘어왔었는데 이 구간 다이버전스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구간대도 100달러 이상 계속적으로 한없이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 굉장히 큰 낙폭을 한번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당연히 오일은 오르겠지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는데, 그렇죠? 한 번 더 지금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서방국가 나토에서 합류하면서 지금 정말로 서방과 지금 완전 러시아 이쪽 간에 싸움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더 폭등하겠죠. 근데 그런 정도로는 지금 한 발 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토에서도 사실상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종가 형성이 그쵸?
93 밑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윗골이 단기 충격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낙폭을 보여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오일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84달러까지는 충분히, 근데 그 이상까지 본다라고 하면 정말 77까지도 낙폭을 또 이어질 수 있는 강한 매도세가 조만간 나올 것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억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100달러 갔으니까 120달러 간다 라고 하시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 번에 또 500틱을 내려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종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95.32달러예요. 지금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지금 현재 95.32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 이게 목요일 새벽 마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마감이고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또 마감 자체를 또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값을 돌파하지 못하고 93 후반, 94 초반 요 정도에서 마감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계속적인 매도세. 만약에 근데 얘가 96, 97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이 10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자리 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대응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한 주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금요일장 움직임까지 봤었을 때 96짜리 값을 계속 종가가 지켜준다라는 관점이면 이유는 계속적으로 96에서 100달러 사이의 가격대 400틱 움직임에서 횡보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위에 상방 이 자리 값을 못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 관점을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도 대단했습니다. 골드 자체도 대단했는데 제가 골드는 정말 오랫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렴 형태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2020년의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정말 골드 가격은 1,400달러였던 골드 가격이 단기간의 추세로 어떻게 보면 2,000 이상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이 추세를 지금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이만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만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던 흐름이었었죠. 골드 가격의 폭등. 그 뒤에 이제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상승, 낙폭을 반복을 하는데 이 전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 전의 상승과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 자리값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조만간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지금 자리값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고점 터치하면 이 고점 부근대 터치하면 쏟아지고 저점 터치하면 올라오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값에 대한 반복 흐름이었다가 결국에는 이 수렴 형태를 이탈하고 넘어가는 관점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깨지면서 넘어왔죠.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상승인데 요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자, 어떤 지금 제가 보는 차트 말고 증권사 차트 어떤 것든 보시면 추세선 복사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사키를 가지고 가셔서 이 똑같은 지금 길게 똑같은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추세선을 만들 수 있는 기준값 그렇죠? 얘네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선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채널 라인 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평행한. 그러면 얘는 이탈하고 나서부터 이탈하는 시점, 그쵸?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탈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 단계를 보시면 여기 구간대까지 상승하는 게 가장 맞았어요. 어디서부터? 1840달러 정도에서부터 1927, 25, 뭐 이 정도 1920달러 부근대까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추세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터치를 이미 해주면서 이 구간대 왔는데 지금은 이건 뭔가요? 지정 확정 리스크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군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쇼크를 주는 거죠. 이게 쇼크죠. 쇼크를 주면서 어디까지 상승했나요? 지금 1976까지 상승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상승했다가 오늘 하루 상승했다가 지금 이걸 다 윗꼬리를 잡으면서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결국에는 얘는 사실상 오일 가격, 골드 가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파동 안에서 움직여 주는 게 맞고 여기서 쇼크로 올라왔던 자리값이 원래 기준 가격대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 이게 지금 일봉상 관점인데 단기 매매로 계속적으로 선물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 추세에서 이 이상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저는 체크를 하면서 이 이상의 움직임에서는 대응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구조랑 위치까지만 딱 가져가고 이 이상은 시장의 광기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를 지금 보셨을 때 다시금 낙폭을 주면 골드는 이후 추세는 다시금 뭐 1600대나 그쵸? 1800대 중심이나 중간이나 이 부분대까지는 낙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단기간에 쇼크는 좋고 오일이랑 똑같이 낙폭을 다시금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 단기간에 지금 추세 흐름 자체를 너무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쵸? 가격이 올라왔다 떨어지는 파동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눌림 자리값으로 지금 좀 생각되는 자리값입니다. 이미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서방과의 직접적인 싸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골드 추세는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대응은 매도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부 내용 자체도 지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 내용 자체가 골드 추세, 오일 추세, 나스닥 추세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주에 또 다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단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3부에서 마저 이어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선물 대응을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관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3부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네, 3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나스닥 추세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선물 시장 오늘 13,500대 유지하고 있다가 13,000 초반대까지 500포인트를 한 번에 내렸습니다. 정말 지금 1월부터 해서 금리 인상의 충격 그리고 지금 다시금 이 부분을 소화를 하려고 넘어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이런 자리값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밀렸으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그쵸? 하락 3파동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값이죠. 자, 그럼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까지만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게 맞나 라고 했었을 때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어쨌든 이전에 지금 12월 말 이때까지만 해도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도 행보 가져갔다. 그리고 거의 이제 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도세를 계속 이어갔었죠. 증시 전체가. 자, 1월부터 해서 지금 꺾였던 매도세가 어디까지 보여줬었냐면 16,600대에서부터 13,700. 그러면 어찌 보면 거의 3,000포인트를 떨궜어요. 이것도 정말 막대 어마어마한 추세를 지금 꺾인 모습이었었죠. 이제 금리 인상의 충격, 나스닥,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래도 단기간에 이 낙폭에 따른 자리값에서 저점 대비 절반, 50%를 소화를 해줬습니다. 언제?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쉴 때 올렸죠. 기술적으로. 왜? 왜 올렸나요?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뭐 구글이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몇몇 대형 기업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단기간에 보여줬었지만 여기까지 낙폭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얘도 단기간에 숨도 안 쉬고 천몇백 포인트를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을 일정 구간 눌림을 주는 거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지금 현재 강의 영상 찾아보시면 제 이 오전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모닉 패턴이나 뭐 A, B, C 패턴이다 이런 언급 드리면서 자리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0.5까지 지금 반영을 했으니까 이후 눌림 뒤에 다시금 전고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16,300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타이밍을 보는 자리값이 여기서 나와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떠한 대형 우량주들 지금은 메타는 빼고요. 메타는 빼고 메타 종목은 빼고 나머지 종목들을 사셔도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물 시장으로 대응하셔도 괜찮고요. 뭐 지수에 대한 ETF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는 자리값인데 결국에는 이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려 전저를 깨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고를 돌파를 했었을 때는 사실상 보이는 관점은 16,300대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었고요. 지금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저를 밀고 내려왔죠. 그러면 얘는 정말 계산된 자리값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맥시멈으로는 지금 12,230 12,300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12,300대까지 눌림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것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저점 깨면 이 언더까지. 근데 지금 증시가 너무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13,000 초반에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올선 터치 구간대마저도 안 왔어요. 그만큼 단기간에 충격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보지만 결국에 추세는 12,000대까지도 지금 12,300대까지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꺾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얘는 이 관점은 끝났고요. 지금 자체는 여기까지 지수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추세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구간대가 이제 터치를 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죠. 얘 역시도 정말 좀비 나스닥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었어도 단기 반등을 50%나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금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지수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3월 지금 첫 금리 인상 시점과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수가 다시금 상승 전환하기는 아직 많이 힘들어요. 팬데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적 발표 끝났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서머타임 다시 돌아오는 3월 둘째 주 3월 14일 이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그냥 매도세 계속 이어지는 하락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현재 반등을 만약에 강하게 보여주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다이버전스 흐름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일봉상의 추세로 다이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저점 깨고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여준다라고 해도 역캐주얼 관점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낙폭을 보여주고 이때 패턴 가져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르는 데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이다. 이게 이제 3월 둘째 주가 될 수도 있고요. 4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시장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보여주면 얘도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중간 어딘가에서 낙폭 14,800대 그쵸? 여기서는 한 번 더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하루에 500포인트, 뭐 진짜 1000포인트까지의 변동성도 언제든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대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 자체를 이제 담아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단기 대응이나 움직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갔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 변동성이 컸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약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계속 챙겨갔었다. 큰 손실 없이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매매나 이런 방식에 대한 팁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황이나 내용 자체, 흐름 자체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나와주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URL 뜨니까 입장해 주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매매했던 하이라이트 영상 선물 매매 영상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25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깨고 40색을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네요. 연결 자리값까지 다시 왔죠.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3분 움직임 마저 지켜볼게요. 자, 5분 움직임은 지켜봤고, 자, 포지션 들어갔으니까 지금 자리값 종가 형성까지는 마저 지켜볼 거고요. 기대값은 763 일단은 단기 터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초반 자리값 일단은 23,740 65 자리값 1차 청산 생각하겠습니다. 40티 저기서부터 본질 달면서 볼게요. 자, 765 1차 청산이에요. 같이 올청 보시죠. 그냥 765와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티 올청 대기. 네, 좋습니다. 네, 40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45 지금 매수 체결 됐습니다. 자, 매수 좋고요. 자, 400불, 500불, 700불. 자, 800불에서 끊을게요. 800불. 86. 자, 800불 지금 돌파했습니다. 네,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되면 체결됐죠. 자, 955 일단 컷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55 컷대응 15% 컷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있게 누르자. 자리값은 880까지도 보여주는 자리값입니다. 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어요. 자, 200불. 자, 300불 돌파 좋습니다. 400불 돌파. 450불. 자, 912 저점이죠. 지금. 자, 본절은 달면서 볼게요. 자, 본절 대행은 가져가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대행. 자, 한 번 더 저점 밀리면 그 자리값, 청산 자리값 가져갈게요. 자, 3분 힘 남아있죠. 자, 본절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절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한 번 더 저점 밀리는 자리값에서 청산 자리값 보는 건데 자, 3분 매도세 힘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쵸? 아우, 변동성 따이지만 마라. 자, 3분 홀딩. $600, 309, 10.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안 주네요.
한 번은 더 갔다 올 만한 시간인데, 그쵸? 2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더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또 한 번은 더 언더 치고 그 다음에 반등 줘도 괜찮은데 애매하죠 지금. 그쵸? 300불 청산하실 분들 지금 가져가시고요. 자, 본절 보더라도 2분 움직임 마저 지켜볼게요. 어우, 이제 깨져주네. 좋습니다. 그쵸? 900 터치.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 터치. 네, 시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왔죠? 체결. 자, 일단은 제게 50까지 바로 눌렀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68까지. 좋습니다. 70 돌파. 자, 50짜리 값 지금 변동성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컷짜리 값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아직 변동량 세다라고 생각하면서 좀만 더 볼게요. 자, 40 못 지키면 시간가 청산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기준으로 가져갈게요, 40 기준으로. 변동성 50 기준 지금 바로 손절이니까, 자, 보실 분들은 지금 손절 봐주세요. 변동성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손절로 커버 보시고요. 자, 40 이탈로 지금 마감까지만 한번 볼게요. 2분 20초. 손절 조금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 지금 변동성 좀만 더 견뎌 보겠습니다. 아우, 좀만 더 주자. 자, 295 일단은 1차 청산 13,295 600불 1차 청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0까지 돌파. 좋습니다. 93. 자, 95 돌파했죠?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자, 40초 움직임 마저 볼게요. 자, 본절은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보실 분들은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본절 대응 보고 95 자리값 1차 청산입니다. 지금 자리값 주고 있죠? 좋습니다. 돌파. 자, 800불 돌파했습니다. 29초. 자, 900불. 자, 1000불 돌파했죠? 1100불. 1200불. 자, 1200불 돌파. 좋습니다. 네, 지금 시장가 청산 볼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